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제가 뭐 사익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또 이제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어,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한동안 안 썼죠. 그래서 SD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SD의 유형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평형 감각 기관과 관련된 내용, 시각에 의한 착각까지를 가장 최근에 다루었죠.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착각과 버티고와 공간정의 상실. 착각은 실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버티고는 급 회전을 의미하는 임상적인 용어입니다. 다만 연로하신 조종사분들이 간혹 이 버티고라는 표현을 SD로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 아니고 버티고라는 용어를 SD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의 상실. 자, 이 의미는 지구의 표면에 대해서 지구 표면에 관련해서 개인의 위치나 운동,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한 그릇된 지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착각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이 SD가 맞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시각적인 착각이나 신체 회전성 착각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착각을 통틀어서 말할 때는 SD라는 표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SD 유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입 1은 자, 이러한 어떤 착각의 유형은 조종사가 SD의 어떤 조짐도 의식하지 않는다. 뭐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입 2는 조종사가 몇몇 SD의 조짐을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지만은 그들이 SD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입 3는 항공기의 제어 불능, 조종사의 어떤 불안 고조 및 항공기와의 어떤 유대감 상실 등 심리적으로 이상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죠. 타입 1을 어떻게 타입 2로 비행 중에 전환을 시키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평형 감각 기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평형 감각 기관이 있죠. 시각 기관, 뇌의 전정 기관, 그 다음에 고유 수용계. 이런 세 가지 평형 감각 기관이 있는데 지상 환경에서는 효과적이며 뇌는 각각의 평형 감각 기관으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비행과 같은 복잡한 운동과 힘에 노출되었을 때는 이러한 평형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정보는 특히나 전정기관이나 고유 수용기와 같이 그런 어떤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는 뇌에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감각 기관 중에서 첫 번째 시각 기관입니다. 자, 시각 기관은 우리가 지상 환경에서나 비행 환경에서나 가장 신뢰할 만한 감각 기관이라는 것이죠. 자, 전정기관은 운동 및 중력을 감지하는 기관으로 이석기관과 세반고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귀의 구조.
이 중에서 내 부분에 요 동그라미 친 안에 있는 부분이 세방거리관과 이석기관이죠. 자, 보다 확대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세방거리관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방거리관은 각 가속도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즉 회전운동의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석기관은 선형가속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유 수용기에 피하 조직, 근, 건, 관절 등에 분포되어 있는 지각 신경 섬유로서 이 중에서 피하 압력 감각기, 즉 지구 중력에 대한 자세를 감지하는 이러한 감각기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앉아 있을 때 엉덩이에 느껴지는 압력, 서 있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압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를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각에 의한 착각 첫 번째 사항으로서 우리는 광원과 관련한 혼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야간 비행 시 지상의 광원과 별빛을 혼동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고속도로의 어떤 불빛과 같은 지상 광원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활주로나 진입 등으로 오판하는 경우, 지상 광원의 선, 특히나 쭉 이어져 있는 지상 광원의 선을 실제의 어떤 수평선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위의 수직, 수평 단서들, 균일하게 경사진 구름의 형성 상태를 수평으로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장시간 비행을 하면은 조종사는 시각적으로 경사 착각이 됐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과 고립된 지상의 광원을 별로 혼동한다거나, 빛이 전혀 없는 지상과 흐린 하늘이 섞여서 항공기의 기술을 내리거나 안정적인 어떤 수평에 대한 지각을 상실하는 경우. 자, 시각에 의한 착각 두 번째 사항으로서 전이성 착각, perfection illusion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항공기와 상대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항공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주변시 단서에 의해서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변시 단서의 어떤 움직임이 자기 자신이 실제로 하는 움직임으로 판단되면 항공기에 잘못된 입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여러분들이 자동 세차를 하실 때 자동차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세차 장비의 어떤 움직임을 주변시로 인지했을 때는 마치 내가 앉아 있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현상이 대표적인 어떤 착각의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각의 자가운동, 오토키네시스라고 하죠. 야간에 멀리 보이는 작고 고정되어 있는 광원을 우리가 6에서 10초 또는 10초 이상 계속 응시를 하면은 이러한 광원이 일정한 한 방향 또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시각의 자가운동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는 단일의 어떤 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광원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어떤 시각의 자가운동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시각과 관련한 착각 마지막 사항입니다. 공중 환경에서의 어떤 조망, 주간의 안개나 아지랑이는 조종사를 하여금 시각적인 식별력을 감소시켜서 활주로를 더 멀리 보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거나, 야간의 안개나 비는 활주로 등이나 진입 등이 더 멀리 보이게 보이는 착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쪽 활주로 등이 다른 쪽 활주로 등보다 밝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측 활주로 등이 좌측 활주로 등보다 밝을 경우에는 조종사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즉 우측으로 뱅크된 그런 어떤 착각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주로 관련 재착각 보셨죠?
형태의 크기의 어떤 불변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진입로 아래의 지형이 미치는 영향들. 자, 요로 다시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정기관에 대한 착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기관에 관련된 착각은 크게 세반고리관과 관련된 그런 착각, 이석기관과 관련된 그런 어떤 착각들이 있는데, 세반고리관 자극과 관련한 착각으로는 대표적인 신체 회전성 착각, 안구 회전성 착각, 경사 착각, 전향성 착각 등이 있겠고요. 이석기관 자극과 관련된 착각은 신체 중력성 착각, 안구 중력성 착각, 피치 업, 피치 다운, 즉 착각, 배면감 착각, 승각 착각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복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